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그동안 안 하고, 어, 좀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DRN과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됐냐. 어, 어제 눈물에 손절을 하고, 진짜, 이거는 제 믿습니다. 일단 1차 라인 잡아놓은 게 너무 많이 깨졌고, 8.1불. 답이 없다. 아, 일단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매일매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 어쨌든 지금은 이제 냅두고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너무 그 한 달 전의 생각으로 계속 접근을 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사실 10년물 채권금리 4.5가 되면은 가장 크게 깨질 두 가지가 아마도 매달 납부해야 되는 이자가 높은 것,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다음에 플러스 자동차 쪽, 뭐 물론 파업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10년물 채권금리가 4.5를 찍는다면 부동산 DRN이나 테슬라를 바닥에서 좀 사겠다. 바닥이 거의 가까워졌을 것 같으니까 그때 사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10년물 채권금리 4.5가 뭐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예상했는데 FOMC 이후로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선반영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DRN도 쏟아졌고 테슬라는 뭐 내려오다가 생각보다는 또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별짓을 다 했어요. 이거를 계속 더 잘 잡아보려고 넣었다 뺐다 더 넣었다 뺐다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한 마이너스 17% 눈물에 손절을 하고 나중에 보자. 왜냐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TMF를 매수를 했죠. 어찌됐든 DRN도 그렇고 TMF도 그렇고 매수 설정값 계산해 놓은 게 와서 오는 건 다 샀어요. 그래서 TMF 5.1 샀는데 일단은 한번 버텨주는 모양새인데 우선은 좀 그동안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맵을 보면은 이거는 ETF 이어 투 데이트 그러니까 연중 등락폭을 본 건데 오늘 날짜로 현재 날짜로 TLT 같은 경우 뭐 한 10%. 근데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여기 보시면 KBE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깨졌죠. 지금 KRE는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 이 KB인데 KB가 이제 S&P 500에 포함된 500이란 숫자가 없네요. 그냥 S&P에 포함된 은행인가 봐요. 제가 정확히는 좀 모르겠는데 뭐 S&P가 500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1000도 있고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근데 흔히 이제 지표상으로 보는 거는 500을 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포함된 S&P 포함된 이제 은행 지수인데 보시면 이제 월봉이에요. 월봉을 쭉 보면은 지금 2020년 코로나 때 지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번 은행 사태 있을 때 이 정도 찍고 지금 여긴데 보면 굉장히 좋은 가격임은 맞아요. 굉장히 좋은 가격이면 맞고 사실 개별주로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기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그래서 워렌 버핏처럼 쭉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조금씩 모아가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BNKU를 건드리진 않았어요. 더 추가 매수도 하지 않았고 그냥 냅두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 BNKU 같은 경우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수수료가 없는 걸로 수수료래. 그 배당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 KB 같은 경우는 배당이 있고 배당이 아마 한 3%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지금은. 네, 여하튼 은행주가 뭐 물론 사실은 은행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생각은 그래요. 지난번 이때 은행 사태가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은 대형 은행들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이런 사태를 또 겪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많이 해 놓아서 그런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검증이 됐었죠. 은행 사태 때를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더 중소은행들의 자금이 대형은행, 뭐 JP모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리, 웰스파고 뭐 이런 데로 많이 예금이 들어갔죠. 그리고 또 물론 최근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뉴스를 보면은 그래도 저축률이 좋다라는 지표가 나왔었고, 그리고 뭐 당장은 지금 연준한테 산 채권이 좀 좋진 않지만 어찌됐든 근본적으로는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의 마진이 좋아진다. 물론 지금은 역금융 장세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장기물이 10년, 20년, 30년물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물론 단기물은 조금 더 빠져야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종국에는 은행이 수익률이 계속해서 점점 더 좋아질 걸로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PE가 뱅오와의 PE가 현재 뭐 7점 몇인데 보통 한 역사적으로 보면은 PE가 대략 10 정도입니다. 뱅오와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7, 4, 28 한 40% 정도 더 오를 여지가 있다. 평균값으로만 쳐도. 물론 고점일 때 잘 나올 때 PE는 12 약간 넘게 한 요 정도까지도 가요. 그래서 12까지라고 그냥 기분 좋은 상상을 한다면 한 70%. 뭐 당장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당장은 뭐 은행도 사실 좋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채권이랑 연계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이어서 TLT 채권을 보면은 지금 TLT를 보면은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월봉이고 현재 여기고 지금 역사적 저점, 이거 꼬리까지 다 한 거예요. 밑에 캔들 꼬리까지. 캔들 몸통이면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하튼 역사적인 TLT 최하단까지 마이너스 10%인 지점. 자, 주식을 몰라도 여기서는 들어가야죠. 뭐 채권 다 판다, 아무도 안 산다, 쌩 난리 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여기서 안 사면은 언제 사겠어요. 근데 다만 좀 그런 게 이제 사실 TLT를 이로 승부를 건다라고 치면 뭐 최하단까지 내려간다 해도 내려가봐, 나는 더 사면 돼, 이렇게 사실 하면 돼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수익에 대한 욕심을 추후에 수익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이건 분명히 정답이라는 게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또 인간이 또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달려들게 되죠. 3배. 그래서 일단은 바닥을 한 4.6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의 기준은 10년물 채권금리 현재 뭐 4.5 살짝 넘고 있는데 이게 4.7이 제일 만약에 오른다면 4.7이 제일 높은 지점이고 한 4.6 정도가 적정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좀 더 패닉셀이 나온다면 4.7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간다고 이렇게 거기서 오래 머물러 있는 건 아니고 4.7을 찍자마자 다시 내려오는. 왜냐면 지금 현재 이 높은 고금리 그리고 현재 많이 오른 주식들 물론 이제 은행주와는 별개로 뭐 특히 나스닥 쪽이겠죠. 이쪽이 나스닥 P가 뭐 일단 안 봐도 다 높은 건 아시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식으로 먹을 게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건 대부분의 이제 판단이 거고, 뭐 오른다고 해도 이제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다 뭐 요 정도 뭐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4.5, 4.6, 4.7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실상 4.5%의 이자를 매년 준다라는 거는 어떤 국가의 기관들이라든지 이제 미국 이외에 돈을 굴리는 기관이라든지 뭐 자산운용사 이런 데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이자 아닙니까? 4.5%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에 100조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면 매년 4.5조라는 꽁돈이 생기는 그것도 미국 달러로. 그렇기 때문에 뭐 채권이 너무 많다 어쩐다 생쇼를 해도 현재 오늘은 특히 지금 프리마켓이지만 분위기가 더한데 지금 현재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엄청난 강달러. 이것도 아이러니하게 채권을 던지면서 형성된 고금리.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을 더 던져서 금리가 더 오르면 달러도 더 세죠. 지금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미국 쥐들만 좋은 상황이 점점 더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는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그러면 사실 뭐 본국에 이 나라들에 뭔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거고, 왜냐면 우리나라 연기금이나 이런 데도 돈을 불려야 어떻게든 그 살림을 하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안전하게 이자 4.5%, 4.6%, 4.7% 과연 이 이상 올라갈 때까지 이 미국 채권을 가만히 내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채권이 많다 어쩌다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만약에 한 개인이 뭐 1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 미국 국채 사면
10년 동안 그냥 안 뺀다라고 생각하고 국채를 산다고 하면 4억 5천씩 이제 들어오겠죠. 뭐 수수료 그런 건 잘 모르겠고 10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으면 4억 5천이 순이익이 4억 5천을 받으려면 뺑이를 쳐야 됩니다. 건물 뭐 시설 관리 막 여러 가지 막 그 청소 업체 견적 받고 막 쥐어 짜내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냥 집에서 TV 보고 아시안 게임 보고 4.5%를 받는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 제조업 수익이 뭐 5에서 10%도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에서 10%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인터넷 판매, 온라인 마켓 뭐 쿠팡이나 이런 데 이제 그런 업체들 마진이 2% 요렇게 3%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5%라는 건 저는 이렇게 투자해서 뭔가 수익을 얻기 어려운 때 특히 더더욱 매력적인 이자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또 DRN 생각이 나서 한숨이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제가 오랜만에 한번 미스가 이렇게 나서 약간 멘탈이 흔들렸어요. 최근 며칠 동안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너는 내가 어떻게든 점을 내가 바닥을 잘 잡아서 해놓겠다라고 씨름하다가 하여튼 그렇게 채권이 제 눈에는 그렇게 비치고 하여튼 저는 이렇게 막 덤비고 있지만 사실 조금 내가 투자한 액수가 되시는 분들인데 채권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TLT로 물론 TLT가 4.5% 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TLT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TLT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채권은 4.6까지 일단 보고 이건 뭐 그래도 제가 방송을 다시 시작한 지는 몇 달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5.1의 1차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린 건 그나마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벌써 뭐 8불, 9불 때부터 줄창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그래도 5.1이면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큐어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쪽이 뭐 잘 버텨주고 있죠. 뭐 헬스케어 쪽 보면은 진짜 헬스케어 쪽 이거 이제 바이오 쪽이고 이거 이제 레버리지가 없는 헬스케어 쪽. 그래서 뭐 헬스케어 쪽은 일단은 지금 사실 뭐 발을 담그는 것 치고는 조금 많이 사긴 했는데 언젠가 이 다음에 분명히 저는 헬스케어 쪽이 주도주가 될 거라고 계속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렇고 하여튼 지금은 이제 물론 은행 쪽도 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선은 채권 쪽에 좀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뭐 정 안 되면 손절치고 TLT로 그냥 온갖 자산 다 때려 넣든가 뭐 그렇게도 생각 중이에요. 사실은 어찌 됐든 지금 금리를 뭐 높은 금리에서 오래 지속하겠다. 근데 사실 이것만 놓고 봐도 TMF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은 이제 살살살살 조금씩 이제 녹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데드캣 바운스 반등을 하면은
먹고 나와서 TLT로 갈아탈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지금 이거는 이 이후의 문제고 한번 그때가 되면은 한번 결정을 해야 되겠죠 또. 그래서 여하튼 지금 금리를 계속 만약에 채권을 계속 던지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는 오르고 결국에는 어딘가 깨지고 난리통이 날 겁니다. 분명히. 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제가 예상했던 4.5 금리가 오는 시기를 벗어나서 훨씬 지금 일찍 온 것처럼 이런 어딘가 깨지고 뭔가가 터지고 해서 뭐 금리를 확 낮추지 못하겠지만 뭐 한 10년물 뭐 한 3% 정도 뭐 아니면 3.5% 정도 그렇게 되면은 1에서 1.5니까 한 20%에서 뭐 한 30% 정도. 30%는 요 정도 낮추지 않을까. 만약에 채권을 계속 올린다 치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채권 수익률 4.5%라는 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숫자다. 분명히 조만간 매수하려는 뭐 기관이나 자산운용사라든지 한번 흐름 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5%, 5.5% 얘기하시는 분 뭐 물론 이번에는 정말 탁월한 그런 투자였죠. 사실 그 전에 기억은 넷플릭스 오지게 샀다가 손절치고 죄송합니다 한 기억이 밖에 없는데 빌 에크먼. 근데 오랜만에 또 굉장히 성공했네요. 채권에 쫓쳐서. 네, 여하튼 오늘의 요점은 제가 방송을 안 한 건 DRM과 씨름하다가 항복했다라는 게 요점입니다. 네. 투자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